안녕하세요. 갑상선 인사이트의 갑쌤 정지인입니다. 최근에 40대 초반의 여성분이 내원하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갑상선 항진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는 저하인지 항진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지켜보자는 얘기만 들었다고 내원하셨습니다. 가지고 오신 검사 결과지는 갑상선 항진이었지만 막상 호소하는 증상을 보면 갑상선 저하 증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는 검사만 하고 약을 줄 수는 없다라고 해서 참 답답해 하셨는데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제가 이렇게 갑상선 항진과 저하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힘든 환자분들에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은 일시적인 갑상선 항진과 그레이브스 같은 심각한 갑상선 항진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갑상선 항진은 몸이 아프거나 출산을 하고 나면 갑상선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물집 같은 염증이 발생합니다. 부풀었던 염증이 터지면서 일시적으로 보관된 갑상선 호르몬이 방출되어 갑상선 항진증을 유발하는데요. 갑자기 열이 나고 두근거리고 탈모가 생기거나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갑상선염을 아급성 갑상선염 또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갑상선 검사를 하고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는 말을 들으면 당황하게 되는데요. 일반 내과나 산부인과 등에서는 추가적인 검사나 자세한 설명 없이 지켜보자거나 메티마조를 주기도 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내분비 전문 병원에 가셔서 갑상선 항체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갑상선 항체 검사는 이 항진증이 자가 면역 질환인지를 알아보는 검사인데요. 그레이브스성 갑상선 항진증인지 하시모토 염으로 인한 일시적인 갑상선 염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그레이브스 병이라면 갑상선 항진증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메티마졸이라는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서 갑상선 호르몬의 과다 배출을 막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만약 하시모토를 유발하는 항체가 보인다면 앞으로 하시모토성 갑상선 저하증으로 갈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수치 검사를 하면서 호르몬 조절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항체 검사를 했는데 항체가 없거나 수치가 높지 않다면 일시적인 갑상선 항진으로 보고 별다른 처방 없이 지켜보자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아급성 갑상선염, 즉 일시적인 갑상선 염증이라고 말합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나 아급성 갑상선염은 초기 1, 2개월은 항진 증상을 보이지만 이후에 갑상선 호르몬이 고갈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앞에 설명드린 환자는 1개월 전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나타나서 항진 결과지를 가지고 내원하였으나 지금은 저하증으로 전환돼서 항진 증상과 저하 증상이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였습니다. 이 환자분이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피로감과 몸의 부종, 서서히 체중이 늘어나고 잘 빠지지 않는 증상들이었습니다. 항진증일 때 나타났던 상열감이나 두근거림은 사라지고 지금은 추위를 타고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서 힘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항진과 저하의 증상들을 겪고 있지만 병원에서 특별한 치료를 해주지 않아서 답답하고 또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불안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추가적으로 갑상선 항체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 항체 검사를 했는데 갑상선 항체가 없다면 한방으로 완전한 치료가 될 수 있으나 만약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면 치료를 통해 갑상선 호르몬의 정상적인 상태로 치료는 가능하지만 잠재적으로 하시모토염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기적인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 갑상선 기능 항진이 발생해서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아졌고 항진증과 저하증이 섞여서 내원하시는 환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보통 항진증은 몸의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 즉 과로나 심각한 질병, 출산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다이어트 약을 복용했거나 과도한 식사 조절을 해서 몸의 균형이 깨져서 항진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이 만들 수 있는 호르몬의 양은 제한적인데
몸이 힘들어져서 일시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과다하게 사용해버리면 갑상선 세포에 물집 같은 수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갑상선 세포는 손상이 오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그레이브스나 하시모토 같은 만성적인 갑상선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항진증은 양방에서는 특별한 치료는 하지 않고 그레이브스나 하시모토 질환은 장기적인 약을 복용하게 되어서 결국 갑상선이 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한방에서는 직접적인 해결책인 면역 억제제나 갑상선 호르몬제를 투여하지 못합니다. 다만 몸의 밸런스를 맞추고 증상을 호전시켜서 갑상선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되찾도록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환자분은 초기에 내원을 하셨기 때문에 아직은 손상된 갑상선 세포가 회복될 가능성이 많고 증상도 경미한 상태였기 때문에 완전히 치료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약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유발한 여러 요인과 손상된 기능 자체에 대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양방 치료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양방 치료에서 하지 못하고 놓치는 여러 부분을 해결해서 보다 완벽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갑상선 질환을 잘 이해하는 것과 초기에 대처를 잘해서 만성 질환으로 이행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갑상선 질환은 반드시 완치될 수 있고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살 수 있으므로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갑상선 인사이트의 갑쌤 정지인 한의사였습니다.